8월 5일 한국 주식시장은 폭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일본 주식시장도 1.62% 하락했고 중국, 독일, 프랑스 주요 국가 주가 지수가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보다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IMF가 온다, 한국 망한다의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것은 일본이 의도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과 경제 전면전에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박재근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등 반도체 국가가 된 건 지난 30여 년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결과다. 소재 공급 중단은 물론 커다란 위기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도 모두 넘어왔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 훨씬 전부터 재고를 확보하고 해외 공급망 물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생산시설이 9월쯤 구축되고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이용해 생산되는 시점이 내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년 2월쯤부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 소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는 마스크 기판이나 그 외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장비, 마스크 기판, 실리콘 웨이퍼도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 외에 싱가포르 등에서 공급받거나 국내 업체나 미국 코닌과 협력 방안 등을 모색 중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재나 부품 공급은 2개 국가 이상의 다변화를 하고 1개국은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카이스트가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카이스트는 전 현직 교수님 100여 명으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공격에 우리 기업들은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방침에 반격 카드로 일본 방사능을 문제 삼아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석탄재는 90% 이상 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다른 판로를 찾거나 1톤당 $300 정도의 매립 비용이 들어야 합니다. 당장 수입 석탄재의 검사 강화 조치는 일본 업체의 적자는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8년 동안 방사능에서 극복하려 노력했고 이 때문에 내년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에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WTO에 제소한다면 국제 여론에 더욱 알려지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미 WTO에서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도 승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후쿠시마와 도쿄 근처에서도 방사능 수치가 높게 검출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 방사능으로 인해 관광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해서 한국을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을 통해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할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업체에서도 글로벌